잉카가 페루의 전부는 아니죠. 이번이 세 번째 페루 여행인데요. 대학원에서 중남미 경제학을 전공한 후 2년간 현지에서 일하면서 페루의 과거와 현재에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Hola Roxana. ¿Cómo estás? ¿Todo bien? ¿Todo bien? 이번에는 든든한 현지인 친구 록사나와 함께합니다. Roxana, soy arqueóloga y estudio las civilizaciones andinas de Perú. 록사나 덕분에 안데스 지역은 물론이고 낯선 해안 지역 문명까지 가게 될 텐데요. 잉카 문명은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복 활동으로 다른 문명의 장점을 흡수해 찬란한 유산을 남겼다는데요. 페루 문명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납니다. 전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 마추픽추에서는 잊지 못할 감동을 느꼈는데요. 최대 7만 명이 살았던 치무 문명의 도시를 찾아가고 북부 해안 지역의 중심 트루히오의 독특한 문화를 맛보았습니다. 신정 정치와 뛰어난 토기로 유명한 오체의 거대 신전도 만났는데요. 안데스 지역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간직한 해안 문명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마추픽추로 가려면 잉카의 옛 수도 쿠스코에서 아구아스 칼리엔테스까지 기차로 4시간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마추픽추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입니다.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왔는데요. 현재 시각이 9시 정도 됐습니다. 아직은 마추픽추가 위용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 봐야 하겠습니다. 이곳은 마추픽추를 가려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자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인데요. 마추픽추를 새벽에 오르기 위해 하루를 묵기도 합니다. 11대 잉카 와이나카파, 가장 넓은 영토를 넓혔고 직접 정복지를 돌며 효율적으로 통치했다고 합니다. 페루 국기 바로 옆 무지갯빛 깃발은 잉카 제국의 상징입니다.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을 따완틴 수요라고 불렀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건너편을 선택했는데요. 긴 여행에 지친 록사나는 고산병 증세가 심해져 안타깝지만 혼자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는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마추픽추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갈 곳은 이렇게 걸어서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직진 코스라고 해서 지름길을 기대했는데요. 잉카의 길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통치수단이었습니다. 2000km를 5일 만에 주파했다는 파발꾼의 기분을 잠시 느껴보았는데요. 잘못 생각했어. 분명히 다 왔는데. 버스 승객들이 점점 더 부러워졌습니다. 차 타고 올라왔고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경사가 가파를 줄 몰랐고 어쩐지 뒤에 아무도 없더라니. 내려온 사람만 있고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찾아가는 길도 힘든데 거대 도시를 만든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드디어 마추픽추의 옆봉우리인 와이나픽추가 제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으로는 계단식 농경지가 눈에 보이시죠? 마추픽추에 거의 다 다다른 듯 싶습니다. 젊은 봉우리 와이나픽추 등반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루 400명으로 제한해야 할 만큼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추픽추 역시 보존을 위해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드디어 마추픽추에 입성을 했습니다. 마추픽추는 하이럼 빙엄이라는 역사학자에 의해서 1911년 최초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곳 잉카의 후예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략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온전한 잉카의 도시 발견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곳의 주인은 이 녀석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한 곳을 향하는데요. 우리에게 낯익은 장관은 모두 이 한 곳에서 찍힌 것입니다. 지금 제 오른편에 보이는 것이 바로 망지기의 집입니다. 이곳에서는 마추픽추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잉카의 위대한 유산 마추픽추입니다. 도시 안에 다양한 지역에 있는 복합 도시로 추정되는데요. 사람들이 실제 살았던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마추픽추의 거주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건축 양식으로 미뤄보았을 때 당시 귀족들과 평민들이 살던 공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민들의 집입니다. 돌틈을 흙으로 막아 추위를 막았나 봅니다. 꽤 큰 규모의 상업지구가 남아있고 계층으로 나뉘는 주거지까지 거의 모든 기능을 갖춘 도시입니다. 유일하게 둥근 곡선인 이곳은 동짓날 일출이 창문으로 들어와 태양의 신전이라 불리는데요. 그 아래 왕릉은 고인이나 지하세계를 기리는 의식을 위한 장소입니다. 처음엔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라지만 깊이 보면 치밀한 도시 계획에 더 놀라게 됩니다. 그물망처럼 수로가 촘촘히 설계돼 도시 어디서나 신선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물을 잘 다스렸던 잉카 사람들은 오염을 막기 위해 수로를 지하에 감추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잉카 제국의 월등했던 수로 기술을 그대로 보여주는 땀보 마차이라는 곳입니다. 1년 내내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곳으로 유명하죠. Pero ¿de dónde viene el agua? Una fuente natural que está acá en el río. Ah, vale. Está dentro del sitio. Ah, vale. Pues y también ¿a dónde va el agua? Es de esa distribución de agua va por la que está en el otro lado del templo. Ah, vale. Pues es un canal, ¿no? Sí, sí, es decir, viene primero la canaleta y va por todo el sitio. Recorre. Pero no se ve el agua, ¿por qué? No, porque son canales que están cubiertos. Es decir, Ajá. 마르지 않는 물은 풍성한 수확을 가능케 해주죠. 계단식 농경지역 똑같은 모양의 건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바로 식량 저장 창고 꼴까입니다. 바닥에 환기구가 있어 습도로 인한 부패를 막았고 주로 감자와 옥수수, 마른 고기와 소금에 절인 생선을 저장했는데 사이사이 민트허브를 끼워 넣어 병해충을 막았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1년에서 수십 년간 작물을 보관한 잉카인들, 알수록 놀라운 잉카 문명입니다. 빠짜쿠텍의 지시로 지어졌을 거라는 마추픽추는 위대한 잉카 문명의 요소들이 집약된 도시입니다. 찬란한 잉카 문명에서 야마는 매우 중요한 동물인데요. 대역사와 정복 전쟁 때 요긴한 운송 수단이자 단백질원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바로 마추픽추의 명물, 거대한 야마들입니다. 야마는 알파카들이랑 또 다른 안데스 지방의 대표적인 동물인데요.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동물인데요. 이렇게 먹을 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너도 먹어봐. 응. 그래. 맛있어? 농사에도 종교적으로도 태양은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마추픽추는 영혼의 세계와 이어주는 관문이라는 설명도 있는데요.
태양과 가까운 곳에 인티와따나가 있습니다. 태양을 붙잡는다는 뜻인데요. 해시계라는 설과 천문 관측소라는 설이 엇갈립니다. 춘분과 추분 때면 태양이 이 기둥 뒤에 가려진다고 합니다. 문자 기록이 없다 보니 마추픽추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미스터리를 품고 있어 더욱 매혹적인 마추픽추. 잉카의 신비와 마주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람들은 마추픽추를 오를 것입니다. 잉카의 나라로 불리는 페루. 그러나 잉카는 페루 문명의 극히 일부입니다. 잉카 이전의 문명을 만나러 북부 도시 트루히오로 갑니다. 잉카의 앞선 문명을 통틀어 프레잉카라고 하는데요. 치무 문명은 15세기 잉카와 공존했던 거대한 도시 문명입니다. 흙으로 만든 도시로는 가장 큰 데다 남미 도시 계획의 걸작품으로 불리는데요. 중심 도시 찬찬에만 28km 평방미터에 걸쳐 최대 7만여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도시 문명 찬찬은 모두 9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주거지와 저장소 그리고 외부 신전들이 존재합니다. 9구역 중 유일하게 복원된 추디 지구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장 창고들인데요. 활발한 상업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정교한 금은 세공품을 유물로 남겼습니다. 계층이 엄격히 분화된 사회로 높이 10m, 두께 4m의 벽이 거주지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아도베로 둘러싸여 있구나, 도시가. Esas son como las plataformas donde, por ejemplo, por un lado iban el pueblo y por otro lado iba la gente 아, sí? más al-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잉카는 당시 뛰어난 황금 세공술과 아도베를 이용한 건축술로 막대한 불을 지닌 침울을 흡수하며 제국의 발판을 다지게 되었죠. 보시다시피 찬찬이라는 도시는 모든 것이 아도베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탁월한 아도베 기술을 바탕으로 수로도 상당히 발달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수로는 잉카 시대까지 이어져서 잉카의 유산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특징이 눈에 띄는데요.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물고기 조각. 치무인들이 이미 엘니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Es muy interesante. ¿Cómo se dice? The pattern. Ajá, esta es la acción de las redes que estaba diciendo. ¿Qué? El romboidal, que Ujú. sería las redes de pescado. Ah, sí. ¿Esto qué es? Es muy grande. Sí, es un reservorio de agua donde ahí almacenaba todo el agua y era para uso solamente ceremonial. Ah, vale. Pues hubo otro tipo de reservorio. Claro, cada ciudadela tenía un reservorio, uso sí. exclusivo ceremonial, porque ahí utilizaban de esta agua para las ceremonias y con el reflejo de la luna, porque acuérdate que para los chimú Ajá. el dios más importante era la luna. 잉카와는 대비되는 독특한 풍경과 뛰어난 문명 이야기에 방문객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안 문화의 맹주로 잉카 전성기의 토대가 된 치무 문명. 그러나 기후 변화로 아도베의 훼손 속도가 빨라져 페루 정부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치무 문명의 월등했던 수로 기술과 금세공 기술은 정복 과정에서 잉카 제국으로 고스란히 흡수되었습니다. Entonces veo que hay mucha conexión entre la civilización Chimu y la civilización Inca, ¿no? Claro, lo que pasa es que la civilización chimú es un antecedente de lo inca y como te dije, lo inca ha tomado toda la tecnología de los pueblos que se suelen. Entonces,
ha tomado cuestiones de orfebrería, metalurgia, textilería, agricultura, y todo, acuérdate, es una combinación y eso se dio a lo inca. 역시 잉카 제국은 하루아침에 탄생된 것이 아니었군요. 치무 문명, 잉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또 다른 프레인카를 만나러 가는 길, 북부 중심 도시 트루히오. 정복자 피사로의 고향인 스페인 트루히오의 지명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300여 년간의 식민 지배는 페루를 다인종, 혼합 문화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원주민은 45%에 불과하죠. 식민 기간 원주민들은 많은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원주민 출신으로는 드물게 한국에서 유학한 분을 만났는데요. 트루히오의 명물을 보여주시겠다네요. 말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춤 공연인데요. 매년 축제 때면 남미 전역으로부터 다양한 인종의 참가자들이 모여듭니다. Es un lugar muy famoso donde se hace la presentación de caballo de paso al mismo tiempo de la marinera norteña. 인디오의 춤과 스페인 왈츠가 섞인 공연인데요. 말 역시 스페인에서 수입된 개량종입니다. 지금 사람만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말도 같이 춤을 추고 있거든요. 말과 사람의 리듬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우아할 수가 없네요. 음악과 어우러진 말의 발놀림은 말이 정말 춤을 추는 듯 했는데요. 공연에 저도 참여하게 됐는데요. 낯선 문화에 빠져볼 수 있다는 게 여행자의 특권이죠. 신발도 벗었어요. 이처럼 식민지배의 기억은 페루 문화 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비바 페루! 흥겨우면서도 진짜 페루 문화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트루히오! 이 즐거운 파티를 제가 망친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재밌었어요. 다시 트루히오 근처 또 다른 프레인카를 만나러 갑니다. 두 개의 신전이 마주보고 있는데 달의 신전은 약 500만 개의 벽돌로 지어졌고 4개의 광장과 3개의 단, 거대한 신전 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ues, Roxana, ¿me puedes explicar brevemente de la civilización Moche? Y como ves, ha desarrollado la tecnología agrícola y también metalurgia, arquitectónica, es decir, y es una sociedad muy religiosa. 모체 문명은 잉카 제국 이전 천년간 페루 북부 해안을 지배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중 해와 달의 신전은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진짜 이곳의 백미는 길이 200m, 높이 16m에 이르는 신전벽입니다. 거대함과 강렬함에 압도되고 말았는데요. Es muy grande, ¿no? Es como una pared, ¿no? Sí, es la fachada del templo. Ah, pues es una pared ceremonial. Sí, es la cara principal de cuando entrabas al patio, veías toda la fachada. Ah, sí. Ah, pues es la pared ceremonial. Exactamente, la que le daba la vista a la plaza.
Y veo que hay, no sé cómo se dice, Niveles. hay niveles diferentes. Claro. Sí, y si quieres se lo puedo explicar. Ujú, sí, sí, por Ya favor. mira, en el primer nivel Ujú. vas a observar a los prisioneros Ujú. y a los guerreros. Ah, sí, ¿Ya? En el segundo nivel vas Ujú. a observar a los sacerdotes. sí, sí. En el tercer nivel vas a observar a la araña. Ajá. En el cuarto nivel vas a observar al dios pecador y en el quinto nivel al dios antropomorfizado, es decir, que es un ser híbrido. Ah, Es decir, las dos primeras ujú. niveles van a ser personas. Los tercero, cuarto y quinto nivel van a ser los seres sobrenaturales. Ajá, vale. Ah, y el dios de pescado. Ajá, dios pecador. Y el último nivel es el ser híbrido, el que no se identifica bien. Es una combinación. Are they dragons? 지하 세계와 인간의 땅, 신의 세계로 나누는 세계관은 잉카에도 이어졌습니다. 농업을 주로 하던 모체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창조와 풍요의 신입니다. Ellos se organizaron de una manera mejor y utilizaron los recursos excedentes que tenían para poder controlar a las poblaciones. 신에 대한 두려움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했고 신전 건축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Y es el dios Ayapaec, ya Pues vamos, ¿no? Vamos. Ah, son los adobes, ¿no? Sí, son adobes distintos. Ah, sí, parecen muy distintos. Sí, lo que pasa es que cada familia los fabricaba para su contribución al templo. Para saber quién ha contribuido. Exactamente, era una forma de control. Ah, sí. 이 거대한 신전은 신에 대한 두려움과 백성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셈인데요. La zona de los sacrificios, ¿no? Sí, la zona de los sacrificios. Vale. Esta zona Ujú. es muy importante porque corrobora las escenas que se ven en algunas de las cerámicas Ah, sí, sí. de los sacrificios. 산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례는 모체 토기들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자연재해를 신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한 모체인들은 희생 제례를 통해 신을 달래고 사회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Y ahí han encontrado restos humanos de hombres sacrificados desde los 18 hasta los 30 años. Y estos sacrificios solamente ocurrían en ciertas épocas del año. 모체부터 이어진 강력한 신정 정치의 전통은 잉카에도 이어졌습니다. 모체 토기는 치무에 계승되고 치무의 장인들은 잉카에서 황금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처럼 프레인카는 잉카의 신비를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Entonces le damos un pequeño trabajo de prevención para que esto no se pierda definitivamente. Es un trabajo muy tedioso, de mucha paciencia. Estoy seguro de que este proyecto es muy importante y tiene mucho significado para el país, para la humanidad, Así incluso, es. ¿no? Así es. Pues usted debe tener mucha responsabilidad Sí, de este proyecto, ¿no? 프레인카는 페루 문명을 넘어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페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원과 주변 유적의 발굴은 더디기만 합니다. 신전의 한 벽화에는 페루 문명의 비밀이 하나도 숨겨져 있는데요. 잔인한 희생 제례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모체 문명의 기원 신화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안데스 산맥이 아니라 해양으로부터 페루 문명이 시작됐다는 해안 지역의 오래된 신화입니다. 갈대를 엮어 만든 고대의 배 또또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고기잡이에 실제 쓰였지만 지금은 여행자들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Hola señores. ¿Cómo está? Caballito de Totora, ¿no? Sí, yo
Ah, vale. ¿Cómo se monta esto? ¡Ah, chaval! Frío, ¿no? ¿Cómo se monta esto? Sí. ¿Así? 저렇게 타는 거구나. 아,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보기보다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또또라배는 오늘날 관광객들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소품일 뿐입니다. 이 땅 최초의 사람들은 정말 이 또또라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을까요? 또또라배를 핑계로 과거의 시간 속에 빠져봅니다. 16세기 침략자들을 이 땅으로 이끈 것도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세상의 흐름은 잉카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300여 년간 식민지배의 경랑을 넘어야 했던 페루. 게다가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부터 해안 지방까지 페루 문명의 다양성과 저력을 확인했던 여행. 자연히 이 땅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Ha sido un gran placer y es una experiencia inolvidable para mí. De nada. Muchas gracias. De nada. ¿De dónde viene la desigualdad? La desigualdad económica, bueno, pues viene, es heredada desde la época colonial, ¿no? Pero poco a poco va disminuyendo. En realidad, económicamente están definitivamente bastante bajos. No sé en qué momento llegará una justicia total, posiblemente cuando la educación sea totalmente equitativa para todos. 프레인카를 만나고 나서야 더 크고 더 넓은 페루가 보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식민지배 이전의 당당함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